바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함성덕을 통해 이러한 대화 내용을 전달받고 정치권 인맥 확장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제공과 판세 분석, 선거 전략 수립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1년 5월경부터 권성동, 전진석 등을 만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는 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그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주요 정치인도 아닌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18일 김건희를 처음 만났고 약 일주일 뒤 다시 만나는 등 2021년 6월 말까지 두세 차례 만남을 가졌고 2021년 7월 2일 피고인 윤석열을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김태희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말경부터 2021년 7월 초경까지 사이 아마도 2021년 6월 말경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피고인 명태균이 서울에 가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명태균을 차에 태워서 함께 서울에 갔다.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서 식당에 갔더니 함성덕 이현재가 있었다. 함성덕이 피고인 명태균에게 형수 김건희를 말합니다. 형수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봐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태균이 식당에서 나갔다. 피고인 명태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함성덕은 이현재에게 명태균은 여론조사 전문가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고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든 것이다.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있으면 잘 보여라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이 식당으로 돌아왔고 함성덕이 피고인 명태균에게 김건희와 이야기가 잘 된지 묻자 피고인 명태균은 잘 설명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다. 나보고 잘 부탁한다고 하던데 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과 함께 차를 타고 창원으로 돌아온 도중에 피고인 명태균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피고인 명태균이 저에게 사모에게 전화가 왔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김건희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당시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에게 명 선생님만 믿을 테니까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설명한 대로 하면 됩니다. 총장님께는 따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과 김건희가 만난 직후인 2021년 6월 26일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21년 10월 21일까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14회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였던 사실, 피고인 명태균은 위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타 기관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 등 설명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김태희의 진술과 피고인 명태균의 직업, 당시 정치권 내 피고인 명태균의 평판,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를 만나 김건희에게 앞서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설명했던 것처럼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후 앞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인 선거 여론조사의 실시 제공 등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는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선생님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만남 당시 김종인, 이준석에 대한 만남을 추사한 것 또한 함께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명태균과 김건희가 수에 걸쳐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서로 양립 불가한 내용도 아니며 피고인 윤석열 이 법원에서 피고인 명태균 아니어도 김종인 박사와 접촉할 수 있는 인맥이 있고 이준석 대표는 당시 저희 대선 행보에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김종인, 이준석 등 당시 주요 정치인과의 만남 주선이 이들 만남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치인과의 만남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앞서 인정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을 만난 직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위 협의 내용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윤석열은 이에 응하여 김건희를 통해 또는 직접 피고인 명태균에게 김건희와 같은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소개하였던 함성덕은 원래 김건희와 친분이 있었던 자이나 김건희의 소개로 그 배우자인 피고인 윤석열을 알게 되었고 2021년 5월경부터
피고인 윤석열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였습니다. 함성덕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피고인 명태균에 대하여 알렸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 중 한 명이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보라고 지시하여 먼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게 된 것이다.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고 온 후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피고인 명태균에게 대한 평가를 하니 피고인 윤석열 부부 둘 다 그럼 한번 만나보자고 하여 김건희와 피고인 명태균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런 함성덕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이 그들의 정치적 필요에 부합할 경우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제공 등 여러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러 했던 것이고 피고인 윤석열은 배우자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 이러한 내용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고 와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습니다. 김건희는 2021년 6월 28일 피고인 명태균에게 피고인 윤석열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를 받은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이따 4시 20분에 연락 올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가 유력 대선 후보인 피고인 윤석열의 연락처를 피고인 명태균에게 알려준 것은 김건희뿐만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도 피고인 명태균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김건희는 2021년 7월 1일 17시 29분경 피고인 명태균에게 사무실 근처 오심 문자 주세요. 직원이 저희 집으로 안내할 거예요.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는 독자적으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정치적인 도움을 받기로 했던 것이었다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있는 집보다는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도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을 외부 사람들을 피해 피고인 윤석열 부부의 집으로 부른 것은 이미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피고인 명태균의 도움을 받을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명태균과 보다 엄밀하고 긴밀하게 여론조사의 실시 제공과 판세 부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26일 김건희에게 김종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2021년 6월 27일에는 김건희가 지금 전부 최재형 뒤에 김종인이 있다고 쫙 퍼졌습니다. 맞을까요? 걱정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께 말씀 다 전했습니다. 라고 답하였으며 2021년 6월 30일부터는 김건희와의 사이에 김종인과의 연락 시기, 만남 일정 및 이준석과의 만남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와 피고인 명태균이 정한 바에 따라 2021년 7월 4일 김종인을 만났고 2021년 7월 6일 이준석을 만났습니다. 만날 당시 피고인 명태균도 함께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던 피고인 윤석열로서는 당시 국민의힘 입당 여부 및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에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이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과의 만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김건희가 담당하였던 점,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에게 피고인 윤석열이 이준석, 안철수를 만나면 해야 할 질문 리스트를 요청하면 피고인 명태균이 이를 정리하여 보내주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김건희는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최측근에서 수시로 피고인 윤석열과 협의하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당선에 유리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명태균의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 관계이다. 김건희가 모든 게 5대5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2333호 사건에서 정의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모든 조직은 지시 전달 보고 크로스체크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이 허락을 맡아야 이게 되는지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하고 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보통 보면 사모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인 후보는 피고인 윤석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피고인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한테 다 확인해야 되는 건지 누구한테 확인해야 되는지 저도 확인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김건희가 이야기했던 게 딱 두 마디예요. 하나는 함성덕 교수한테 전체 하는 것의 30%만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피고인 윤석열과 공동체다. 5대5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죠. 가르마를 타줘야 내가 일을 하니까 누구한테 지시하고 전달하고 보고가 안 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권 없이 사모님 말만 듣고 했다가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거 확인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반반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줄 알지 제가 뭐 누가 의사결정권이냐 그게 안 되면 내가 누구한테 일을 해서 지시 전달 보고를 합니까? 여사가 자기한테 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라고요.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서울중앙지법원 2025 고합 1223호 사건의 정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수시로 전화하였다. 당내 경선 직전까지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저에게 일주일에 3일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다. 김건희 휴대전화였고 스피커폰으로 저에게 무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전화가 왔다. 제가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태열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이 매일 아침 전화를 한다고 말했다. 라고 진술을 한 바 있는 바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과도 지속적으로 직접 소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은 김종인을 만날 때 아니면 이존석을 집에서 봤을 때 처음 봤을 뿐 그전에는 피고인 명태균에 대하여 특별히 들은 얘기가 없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당시 제가 사람을 굉장히 조심할 때고 제가 사람의 까탈스러운 것을 김건희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만나도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춰보면 피고인 윤석열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무상으로 정치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유복한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정치와 관련하여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면 그게 많이 들어맞고 그런 게 좋았습니다. 인정도 받고 김정인 위원장도 저를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 수사기관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에서 여론조사업 등을 하던 피고인 명태균은 자신의 정치적 조언이 중앙정치권의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정치적 인맥이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중앙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자신의 전문 분야인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선 전반에 관한 정치적 조언 및 상담을 통해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돕고 추후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들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나기 전 머니투데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던 여론조사의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신빙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거 캠프와 연결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태균과의 관계 또한 일부 주요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날 당시에는 여론조사의 실시 내지 결과 분석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을 처음 만난 2021년 6월경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직에서 사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 내 인적 네트워크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전혀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던 피고인 윤석열이 2021년 9월경 1차 경선, 10월경 2차 경선, 11월경 최종 경선을 통과하여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야 피고인 윤석열은 대선 과정, 특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줄 피고인 명태균이 필요했고 더하여 피고인 명태균의 전문적인 여론조사 분석 결과 등을 기초로 선거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도 관련 사건에서 정의로 출석하여 윤석열은 그때 인기로 해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민감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각 여론조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라고 진술하였는 바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난 이후 14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서 소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26일부터 국민의힘 최종 경선일 직전인 2021년 10월 21일까지 14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또는 김건희 또는 여러 정치인들에게 보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의 여론조사 영업 방식은 특정 후보 또는 정치인에게 접근하기 전에 미리 한두 건의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맛보기식으로 상대방에 제공하면서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계속하여 여론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던 것이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상대방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다른 후보나 정치를